일단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독일에서 이제 국가보험이라서 대학생 자격이면 보험, 건강보험, 우리나라 따진 건강보험이 되게 쌌어요. 보험료가 되게 싸고 거의 대부분 진료가 다 무료. 병원비 거의 아예 안 들어. 그냥 돈 안 내고 그냥 진료 받는 거예요. 약값도 안 들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점점 돈을 자꾸 받기 시작하고 더 까다로워지고 제도가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럼 그때 이제 좋았어요. 그 학비는 무료였고 그러면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생활비가 또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숙소를 써야 된다든가. 그쵸. 그때 기숙사였으면 기숙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한 달에 그러면 그 학비 빼고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주셨을까요? 생활비가 학비랑 뭐 굳이 나누지 않는 게 학비나 교통비, 그 다음에 식비, 그 다음에 가장 큰 비중이 뭐냐면 렌트. 기숙사든 뭐 보통 집이든 월세니까 그 전세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월세니까 월세가 어느 금액이냐에 따라서 자기 생활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싱글인 경우는 보통 요즘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내가 살 때만 해도 싼 데는 정말 싼 데는 150유로 한 달에 150유로부터 비싼 데는 뭐 6, 700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150유로면 이제 그 당시 1.5배에서 한 23만원 뭐 할 때 이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비싼 데는 평균 잡아 한 50유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500유로 60유로가 아니라 400 정도 되니까 한 70만원? 6, 70만원? 서울에서 원룸 사는 거랑 비슷하죠. 네, 그 정도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기숙사가 그보다 좀 싸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는 바른미테나 칼트미테 이래갖고 그 난방비랑 전기세가 다 포함된 월세가 있고요. 별도인 월세가 있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관리비가 포함, 관리비 별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된 월세 제도가 있어서 그 좋은 집은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집들은 바른미테라고 해서 모든 게 포함된 월세. 그럼 거기서 전기를 뭐 엄청 쓰던 물을 엄청 쓰던 그냥 그 돈만 내면 돼요. 왕창 써도? 왕창 써도 한 달 내내 상관없어요. 그 기숙사가 되게 그랬어요. 기숙사가 별도가 아니라 포함. 이 돈만 내면 난 여기서 무한정 쓸 수 있어. 네, 그런 거였고 기숙사 들어가는 거는 국내보다 아마 좀 편할 거예요. 국내보다 좀 편하고 가족이 있는 학생들도 있어서 가족용 기숙사도 있어요. 뭐 투룸 우리나라는 투 베드룸이지. 투 베드룸도 있고 기숙사가 가족용.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투룸 빌라 이 정도 되는 기숙사도 있고 쓰리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보통 투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학생이 가족이 다 와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계속 이제 옛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다녀오신 분이나 그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일단 내가 다녔던 데 기준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기준으로 따지면 가정이 한 가정에 가면은 한 1000유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1000유로. 생활비? 네, 생활비. 그러니까 그건 차까지 있으면 좀 더 비싸고. 그러니까 다 옵션이에요. 다. 내가 얼마나 궁핍하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궁핍하게 하고. 근데 중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때로 모여 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너무 많은 여담이 있지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해외에도 특히 선진국 뭐 일본도 선진국이죠. 일본, 유럽에 있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잘 사는 나라 그다음에 들에 비하면 굉장히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적다. 비용이 적게 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입국도 안 되고 뭐도 안 되지만 일단은 저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가보고 싶은데 못 가요. 그래서 독일은 일단 그렇고 하여튼 공부는 대학교가 주마다 또 시마다도 있고 이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슈투트가르트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일도 좀 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각 대학교가, 건축과가 있는 대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베를린, 프랑크푸르트는 없나? 아헨, 미넨,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군데 있는데, 그 곳마다 학교의 특성이 다 다른데, 슈투트가르트는 도시계획을 같이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일반인들은 자동차, 벤츠 본사가 있고, 포르쉐 본사가 있고, 보쉬 본사가 있고, 그래서 자동차 때문에 네, 자동차를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통 저도 슈투트가르트를 많이 오시고, 포르쉐 매니아들은 제가 그 근처 살았었는데, 포르쉐 본사와 공장이 있는 곳까지 기차 타고 와서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죠. 정말 911이 수백 대가 있으니까 그 앞에. 외국인 운전면허증이 있고 네. 신청을 미리 하면 그 시운전을 해볼 수 있어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증 얘기가 나왔는데, 국제면허증 가지고 가셔도 되고, 그 독일하고 한국하고 이제 그 협력이 돼 있어서 한국 면허증을 가져가면 독일 면허증을 바꿔줍니다. 일정 돈을 내면.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면허증을 받아서 그거를 유럽에서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국제면허증은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쓰는 거고, 그다음에 시운전은 내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이제 저가 이제 독일에서 온 이후, 독일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 포르쉐 뮤지엄이 생겨서 이제 거기서 또 전시도 볼 수 있고, 벤츠 뮤지엄도 새로 생겨서 또 볼 수 있고, 보쉬도 본사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본사들이 있어요. 이제 약간 그 첨단 기술이 좀 많이 있는 곳이고, 거기 이제 수소버스 타고 다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소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 전부터, 십몇 년 전부터 수소버스가 운행이 됐어요. 물이 찔찔 나오는. 하여튼 뭐 지금은 뭐 하여튼 공부를 하는데 정말 좋은 학교다. 좋은 나라다. 그렇죠.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비 외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가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외국인이잖아요. 그들한테는 외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학비도 굉장히 비싸고 생활하면서 지내는 것도 생활비도 비싸고 또 의료보험 같은 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가서 병원 갔을 때 병원비도 비싸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독일은 그래도 이제 막 학비도 싸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는 거네요. 학생 자격을 갖추는 게 좀 힘들어요. 시험도 어렵고, 이제 학생 자격이 되면 그거는 내국인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이란 나라가 뭐 인종차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침도 이제 옛날에 얘기했듯이 침도 뱉고, 뭐 그런 뭐 이렇게 그 뾰족한 머리 뾰족한 머리도 있고,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독일인들은 좀 그런 것 쪽에 좀 우호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말투가 좀 강해서 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건축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추천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지금도 유학 가신 다음에 거기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지금도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반면에 이제 춥고 외롭고 뭐 이래서 추울 것 같아요. 네, 추워요. 춥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처음 갔을 때 4월 말인가 그랬는데 이만한 우박이 떨어져 갖고 머리 깨져 죽을 뻔했죠. 정말 이만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살 파고드는 벌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다르다는 거는 많은 분야에 있어서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뭐 이제 내가 듣기로는 스위스에 뭐 호텔 잘못 가면 그 빈대, 빈대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적은 없으니까 그렇죠.